여러분,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가족 모임에서 항상 불평불만만 쏟아내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빨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차이점을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더 건설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1장, 불평불만의 함정, 에너지 드레이너의 정체. 사회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5배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부정적인 경험이 5개의 긍정적인 경험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함으로써 자신의 불행을 2배로 만든다. 불평불만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죠. 마치 상처를 계속 건드리면서 왜 아픈지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패턴에 빠지게 될까요? 2장, 피해자 의식의 늪, 성장을 막는 심리적 장벽.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적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의식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상사가 문제다, 회사가 문제다, 정부가 문제다, 사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일시적으로는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연구에 따르면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로 해결 가능한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불만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스스로 무력감에 빠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건설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3장, 문제 해결자의 마인드셋, 성장하는 사람들의 비밀. 건설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이 그들의 핵심 질문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문제를 만든 것과 같은 차원의 사고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불평불만형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켜. 이런 회사는 정말 문제야. 하지만 건설적인 사람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해보자. 상사와 솔직하게 대화해보자. 동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4장. 시간이 증명하는 차이. 10년 후에 두 사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실시한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한 직원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문제 해결 지향적인 사람들이 불평불만형 사람들보다 승진 가능성이 3배 높았고 연봉은 평균 40% 더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리적 웰빙 지수였습니다. 건설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 수준도 낮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평불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건설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역량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도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톰 피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는 문제를 보는 관점에 있다. 리더는 문제를 기회로 보고 팔로워는 문제를 장애물로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설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5장. 변화의 첫걸음. 언어부터 바꿔보자. 변화의 시작은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불평불만형 언어에서 건설적 언어로 바꿔보세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문제는 정말 해결 불가능해. 대신 다른 접근 방법은 없을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야. 대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어. 언어의 변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뇌의 신경 연결이 실제로 바뀝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의식적으로 더 건설적인 사고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6장. 성장 마인드셋의 힘, 실패를 디딤돌로 만드는 법. 스탠포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가 발견한 성장 마인드셋 이론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9,000번 넘게 슛을 놓쳤고 300경기를 졌으며 승부를 결정하는 슛을 26번 놓쳤다. 내 인생에서 계속 실패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이런 마인드셋이야말로 건설적인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7장 실천 전략.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전략은 3분 룰입니다. 문제나 어려움을 인식했을 때 불평불만을 3분 이상 지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3분간은 감정을 표현해도 좋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면 반드시 해결책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전략은 OI 기법입니다. 도요타에서 개발한 이 방법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왜? 라는 질문을 5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 왜? 팀원들이 늦게 제출했다. 왜? 업무량이 너무 많았다. 왜?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다. 왜? 충분한 사전 분석이 없었다. 왜? 시간 압박 때문에 급하게 했다. 이렇게 근본 원인을 찾으면 진짜 해결책이 보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해결책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문제를 인식했을 때 최소 5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황당하거나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 8장 환경의 힘.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만든다. 심리학자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행동, 생각,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주변에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방식을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모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족, 동료,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의식적으로 건설적인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보세요. 독서 모임, 스터디 그룹, 자기계발 세미나 등에 참여하면 비슷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불평불만형 사람들과 있을 때는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도록 심리적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정말 어려워 보이네요.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장 타인을 바꾸려는 유혹. 진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왜 항상 불평만 하는 거지?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은 내 자신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라.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건설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장 감정도 중요하다. 건설적이되 인간적이어야 한다. 건설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 차갑거나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해결책만 생각하는 사람. 이건 역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 분노, 실망감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맨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신이다.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건 역시 건설적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장 인생의 선택. 피해자가 될 것인가, 창조자가 될 것인가.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살 것인가, 창조자의 관점에서 살 것인가. 문제를 핑계로 삼을 것인가, 문제를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불평불만에 머물 것인가,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이 선택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이런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마지막 남는 인간의 자유는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불평불만의 늪에 빠질 수도 있고 해결책을 찾는 여행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장,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들은 문제에 머물고 피해자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 건설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변화는 언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실천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 피해자가 될 것인지 창조자가 될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더 건설적인 사람이 되어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어떤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은지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자기계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